자, 오늘은 수학2 마플 시너지 문제가 스포해줄게. 일단은 문제가 200개가 넘어. 와, 진짜 책 최고다. 자, 그래서 오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기본 극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200개가 넘으니까 이게 뭐 수원 때처럼 그렇게 안 되고, 선생님 수원 1강 찍고 지금 수트 찍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극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량이 많고 그 수트도 똑같이 한 단원 대단원 둘로 나눠서 찍을 건데 대부분의 설명 1강에서 끝납니다. 다음 강에는 이제 남은 문제들 풀이로 갈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 실은 선생님이 매일매일 하나씩 찍기로 했는데 어제 못 찍었어. 이틀 전에는 수원 첫 강을 찍었고, 그래서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26일에 하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개를 찍어야 돼. 그래 안 밀려. 근데 2개 못 찍을 것 같아. 봐야지 뭐. 자,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의 표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잠시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상담 중인 집이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갈게요. 자, 우리가 일단 요 기호가 뭔지를 먼저, 정말 선생님 이 마플 시너지 강의는 완전 저레벨 강의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x 좌표가 a 값에 가까워질 때 fx 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또 형태가 다양해.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지?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여기가 a, fa라고 하자면 이 그래프가 y는 fx고, 그래프 이 검은 선 위가 이제 fx 그래프 위, 온, 영어로 온, on, 전지사 on, 이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이렇게 a의 값에 다가간다면, 그지?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 y좌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fx 값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y좌표를 말합니다. y좌표. 왜 fx가 y좌표냐면은 우리가 써놓고 있잖아요. y가 fx라고. 오케이? fx가 y인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상담을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저 찍을게요. 자, 이어서 할게요. y좌표 값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인데,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꼭 어떤 a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x가 어떤 무한대의 값으로 가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가 우리 처음 나오네.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무한히 큰 수, 큰 수야.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집 부자다 그러면은 우리 아빠 돈 엄청 많이 번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러면서 서로 끝없이 막 경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 힘 뒷다 세다 그러면 우리 아빠 너네 아빠보다 힘이 더 세다 뭐 이러면서 1만큼 더 세면 더 센 거잖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숫자야. 무한히 커지는 어떤 수다. 엄청 큰 수다. 엄청 큰 수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엄청 큰 수보다 더 큰 수가 있는 그런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유리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1 이렇게 반비례 함수로 그려지는 거죠. x분의 1 같은 이쪽만 그린다고 봤을 때 x좌표가 무한히 커질 때 라면은 항상 이런 거는 그래프 위에 구슬을 하나 놓고 굴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 구슬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가라고 하는 구슬을 향해 다가가는 거. 얘가 무한히 떼굴 이거 안 되네. 잠깐만. 떼굴 굴러가면은 무한히 커진 데까지 굴러가면 얘 y좌표가 이 구슬의 높이가 어디까지 가 있겠는가? 왜냐면 y좌표가 x축이니까. 아니, y좌표가 fx 값이니까. 그럼 어디로 가 있어? 얘가 점점 x축에 들러붙으려고 가겠죠. 그치?
점점 이 x축에 들러붙어서 갈 거란 말이야. 들러붙어서 왜? 이게 뭐니까? 점근선이니까 x축이. 그러면은 이놈의 극한값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가 원래 리미트는 이렇게 써요. L, I, M, X가 뭐 한대로 볼 때는 귀찮아 죽겠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y좌표가 0에 가까워져 간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극한을 해석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 극한값의 존재 조건? 아니야. 극한값의 정의라고 해볼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1. 그러니까 극한값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다. 수렴 조건. 아무래도 이 개념 설명을 좀 떠오르는 대로 하다 보니까 또 게다가 조금 더 원래 안 그렇지만 이렇게 좀 강의를 좀 쉽게 찍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데 자 x는 a에서 극한값이 수렴하기 위해선 수렴하려면 그러니까 x는 a라는 이 좌표에서 수렴하려면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은 곳을 나타내서 손가락 두 개가 서로 만나는 느낌으로 손가락 두 개 서로 손가락 끝에가 만나는 느낌으로 가는 걸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는 요거를 x는 a로 가는데 a보다 좀 작은 데서 간다. a의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x는 a보다 큰 데서 a를 향해 간다 해서 a 우극한 해가지고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에서의 fx와 리미트 x는 a 플러스에서 a보다 좀 큰 데서의 fx 이 좌우극한 값이 서로 같으면 알파로 같으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알파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수렴을 안 하겠지. 그래서 예를 하나 보자면은 뭐 이런 함수 x는 a에서 그럼 a에서의 좌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죠. 우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떼그로로 따라와서 일로 가. 두 화살표 끝이 이쪽으로 몰렸잖아.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저 y좌표를 말하면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좌극하는 왼쪽에서 오는 놈은 이 높이에서 요 높이에서 끝나고 오른쪽에서 오는 놈은 요 높이에서 끝나면 둘의 좌우극한이 서로 달라. 안 만나잖아. 여기에 둘 사이에 갭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 안 한다. 혹은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또 많이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라고 보자면은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항상 식이 쉬워도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슬이 굴러가는 거라 그러죠. 구슬이 이 구슬을 데리고 오자. 이 구슬이 x좌표가 무한대로 엄청 커지면은 구슬 따라 올라가면 이 구슬의 높이는 끝없이 올라갈 거야. 쟤는 저 멀리 갔어. 떠나서 이제 못 찾아. 저 밖에 있으면 찾았다. 찾았어. 오, 아무튼 그럼 얘 y좌표는 무한히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무한대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착각하는 거가 이렇게 쓰면은 극한값이 있느냐? 그건 아니야.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극한값이 무한대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무한대라는 건 특정한 숫자가 아니야. 특정한 숫자로 정의돼야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극한값의 성질. 극한이 성질이라고 봐도 되는데 값 떼고 어쨌든 뭐냐면 수렴하는 두 극한에 대해서
수렴한 두 극한에 대해서 수렴이 보장된다면 이 극한값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결과는 알파 베타 두 수렴한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과 같다라는 거야.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 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누기. 나눌 때는 항상 베타가 0 되면 안 돼. 0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극한값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형화된 것들이라 딱히 없고, 이게 어쨌든 요게 첫 번째 수렴한 두 극한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고, 사칙연산.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사칙연산이에요. 수렴한 애들에 대한 사칙연산이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맨 마지막 259 강의 말고 다음 강에 찍을 맨 마지막 문제에 나오는 건데, fx가 gx보다 작더라도, 그리고 fx랑 gx가 수렴을 한다면 그 극한값은 등호가 붙게 됩니다.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자면 x분의 1과 x분의 2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조건 x분의 2가 큽니다. x가 0보다 크다가 큰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x분의 2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들의 극한값은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등호가 붙을 수 있다. 극한의 영역에서는 원래 큰 놈이 계속 큰 건 아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이라. 문제 가서 쉽게 형태 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는 거라 그거는 문제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자, 개념 설명까지는 잘 들 것 같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설명 영상은 선생님이 제출하기 힘들어서 마플 시너지 수2에 있던 이전 교육 과정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쓰고 문제풀이만 이렇게 새롭게 강의를 좀 리뉴얼해서 편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잘 볼게요. 일단은 이 극한을 처음에 이해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그래프상에서 이제 그래프가 튀어나오니까 거기서 겁을 먹고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그림상에서 뭘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수학을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그래프라는 게 특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그래프가 굉장히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서 그 하나하나를 잘 따라와야 돼요. 선생님이 나야 뭐 계속 하던 게 이거니까 나한테는 당연시 하듯이 막 말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실은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집중해야 돼.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선생님이 10가지 정보를 알려주면 내 머릿속에 5개밖에 안 남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뭐야? 절반밖에 못한 거지. 한 번 더 복습해서 남은 5개를 먹으려고 보면은 여기서 또 2.5개밖에 기억을 못할 거야. 여전히 2.5가 남아있잖아. 그럼 또 봐. 3번, 4번 반복해야 그때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8, 9개는 이해가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어릴 때 안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남들은 다 한 번에도 이해했는데요. 전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하면 그 친구들이랑 자기랑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고 과거에 이 친구들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겠구나. 나는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상에서 함수값을 보는 방법은 점을 보는 거야. 1일 때 점을 여기 찍어놨지. 얘는 1,0이죠. 즉 함수값 f1은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틀렸죠? 자, 0에서의 좌극한. 이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건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게 우극한. 0보다 좀 작은 점에서 0으로 다가가는 거잖아. 0이 여기 있죠, x좌표 0이. 0보다 조금 작은. 어떤 친구들은 뭐 여기서 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온 친구들이 있어. 누군지 뜨끔할 친구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그런 애들은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세월이 있으니까. 그럼 이래, 여기서 올 거면 왜 저기서부터 안 와? 그리고 최종 도착지가 0이잖아. 어디서부터 오든 간에 0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끊어지면 멈춘다고. 이거 이상해. 여기 0이 아닌데.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0 근방에서 그냥 0으로 쏘는 겁니다. 이게 좌극한 2죠. 이제 F0은 0에서의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0에서 점이 여기 찍겠으니까 0이야. 그러니까 둘이 다르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3으로 가고요. y좌표를 말하는 거야. 모든 건 다 y좌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2입니다. y좌표가.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게 맞다고 해서 4번, 5번을 안 보면 안 돼. 다 봐야 돼. 자,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좌극한 같다 판단한다고.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보면 1에서의 좌극한은 3으로 가죠. 1에서의 우극한은 3으로 간단 말이야. 둘 다 3, 3이니까 같잖아. 존재하는데 틀렸죠.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아까 찾았지? 3이라고. 0에서의 우극한은 0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오른쪽에서의 점이니까 0으로 가잖아. 둘이 더하면 3이 나와야죠. 6이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대표형 1번.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해서 풀이를 남겨야 돼요. 선생님의 풀이랑 본인들이 그래프에서 나타낸 풀이가 똑같지 않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거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극한값을 조사한다라는 거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냥 1을 넣으면 돼.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는 0 되면 안 됩니다. 분수 형태에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1을 넣고 보니까 분모가 빵 되지. 1을 못 넣네. 하나에서 보니까 위아래가 약분이 되지 않아? 약분을 하는 거야. 약분을 해놓고 보면 x-1이고 여기다 1을 넣으면 0이 나오죠. 계산이 되면 끝난 거야. 자, 요 아래 것도 볼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항상 수학은 정리가 반이라 그래. 정리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약분해놓고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지. 계산이 되고 있잖아, 지금. 자, 얘는 x-1, x 플러스 1. x-1로 나누니까 지우고 약분해서 남은 거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들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 5번. 절대값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절대값은 그냥 안에 문자가 0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으면 그냥 a로 쓰시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쓰란 얘기야. 이게 다야. 그럼 안에 문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 x가 1보다 큰 데서 1로 갈 때는 절대값이 양수예요. 그냥 풀린다고. 분자는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1번식이랑 똑같으니까 약분하고 1 집어넣으면 0 나와.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면은 x 1보다 작은 놈한테서 1 빼니까 음수잖아.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풀려. 근데 그거를 약분해놓고 1을 넣으면 어차피 분자 때문에 빵 되죠. 이거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똑같은 놈인데 x가 1보다 클 땐 절대값이 그냥 풀려요. 그럼 약분해서 1이야. x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1인 거야. x가 어디로 가든 그냥 1인 거라고. 근데 x가 1의 좌극한일 때는 위에 있는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려.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 식에는 x가 없으니까 x가 1로 가든 뭐 하든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둘이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 맞지?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넣으라고. 이건 분수도 아니잖아. 9-6 더하기 4. 여기도 넣어봐. 마이너스 3 플러스 k. 자, 잘 봐봐. 3보다 작은 범위에다 3을 집어넣었다. 그게 바로 3에서의 좌극한을 찾는 거예요. 3보다 큰 범위에 3을 집어넣었다. 3에서의 우극한을 찾는 겁니다.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13 빼기 6이 마이너스 3 더하기 k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답은 나오겠죠. 자, 또 절대값 나왔다. 근데 x가 어떻대? 4보다 크대. 그럼 더 이상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그냥 풀리는 거야. x 빼기 4로. 분자는 x 빼기 4, x 플러스 4. 그럼 정리를 해줘요. 정리. 그럼 x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이거고. 자, 4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질문할게요. x는 4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4에서의 좌극한과 4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4에서의 좌극한은 앞으로 이렇게 쓸게. f4- 좌극한은 4보다 작은 범위를 봐야 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x가 없으니까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x가 있으면 x를 넣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뭐.
4에서의 우극한은 4보다 큰 범위의 식에다 4를 집어넣어야 돼서 약분을 해놓은 식에다 4를 집어넣으면 8 나오지.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자, 이렇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된 상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주의해 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숫자를 넣어. 0보다 좀 크다 그러지? 0보다 큰 숫자로 선생님이 0.1을 예를 듭니다. 0.1을 넣어보면은 f-0.9가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숫자다. 조금 클 때 0.1을 더하고 조금 작을 때 0.1을 뺀다면 0.9는 마이너스 1에서 0.1 더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나 보다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으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1이겠죠. y좌표 보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1을 빼서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봐. 그럼 f 1.1이 돼. 1보다 좀 큰 거야. 1에서의 우극한이 돼서 2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3 나오겠지. 그래프를 움직일 필요는 없어. 자, 합성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따라봐야 돼. 자, 1의 좌극한일 때, 1의 좌극한,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면, 모든,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하잖아. 값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y좌표를 보는 겁니다. y좌표예요. x좌표 아니에요. 자, 이 y좌표가, 뭔가 f1 마이너스. 이 y좌표가 1을 향해 올라가죠. 1로 가. 근데, 1보다 낮은 데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1보다 작다는 거야. 요 표현이 빠지면은 합성함수 극한은 못 풀어요. 물론 제가 안 붙을 때도 있어. 문제마다 얘기를 해줄게. 이 문제에서도 얘기할 게 있겠다. 자,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을 찾으라고 하니까 다시 1에서의 좌극한이면 그냥 또 1인 거지. 그쵸? 자, 얘는 f of f 1에서의 우극한을 찾으라는데 그럼 1보다 큰 데서 1로 가니까 y좌표가 3을 향해 가고 있네요. 3보다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낮은 데서 올라간다는 건 3보다 작았다는 얘기지. 3에서의 좌극한이 되는 거고 그럼 3에서의 좌극한은 3보다 작은 데서 3으로 가니까 y좌표가 1을 향해 가죠. 자, 그럼 여기서 번외로 잠깐 선생님이 문제 하나 적어줄 테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멈춰놓고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답을 줘. 이거 캡처해서 답 줘. 이거 캡처하고 선생님 이거 답이 몇 번 이겁니까? 라고 물어봐. 자, 요게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5초 뒤에 선생님 문제 풀 거야. 멈춰놓고 풀어야 돼. 자, 3에서의 우극한이면은 y좌표가 3으로 갑니다. 근데 실은 3으로 간다고 한 게 뭐 하는 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다 3이야. 이 y좌표는 3에서 변함이 없어. 3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계속 3이지. 그럴 땐 이 뒤에 뭐가 뭐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안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F3인 거야. F3은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죠. 함수값이면 3에서 찍힌 점을 봐야 되잖아. 여기 찍혔지? 그냥 3인 겁니다. 얘를 3이라고 답해야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극한값이 있으면 그냥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사칙연산이 성립해요. 수렴하는 극한.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잖아. 쉽게 생각해 볼까?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는 이거 다 강의에서 얘기한 거야. x가 베타 알파로 갈 때 gx가 뭐 베타다.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fx랑 gx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그 계산 결과가 알파랑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되는데 선생님 지금 나누기만 빨간색으로 쓰고 있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0으로 나누진 않아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0만 아니라면 계산이 다 된다는 얘기야. 이 x가 2로 가면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2 곱하기 3은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더하기 6이니까 10이 나오겠죠. 제곱을 하네. 2의 제곱은 4고 5fx는 10이고 2gx는 마이너스 6이니까 4분의 4에서 1 나오지. 디귿이 틀렸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극한은 대부분 꼴에 영향을 미치고 대수랑 다르게 미적분은 이 앞에 내용이 계속 끝까지 나오거든. 잘 따라와야 돼. fx 아래에 분모에 x가 있으면 얘를 5로 수렴시키래. 이제 지금 fx 아래에 x가 없잖아. 여기도 x 없지. 그래서 만들 거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줘.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fx. 얘는 2x, 그치? 더하기 x분의 fx. 어차피 x가 0으로 간다면 얘는 그냥 5로 써도 되기 때문이야. 근데 x가 0으로 하면 0을 넣어주다 보니까 얘들 빵빵 되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5인데 답이 그냥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런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자, 얘도 비슷한데 얘는 한 놈은 a로 가는데 한 놈은 0으로 가지. 그러면 치환을 해서 형태를 좀 맞춰볼까? x-a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하면 x가 a로 갈 때 t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t분의 ft는 2다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썼지만 결국에 t분의 ft가 0으로 갈 때 2가 나온다면 저식은 그냥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또한 t를 그냥 x로 바꿔 쓰는 것 또한 2로 간다라는 거를 치환을 통해서 얻어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 그냥 x를 분모 문제 나누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한번 해보시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많은 친구들이 약간 아름아름 대충 푸는데, 자, 무한대로 간다는 건 엄청나게 큰 수로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 너가 생각하는 어떤 멈춰져 있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숫자예요. 그렇다면은, fx분의 1은 분모가, 기본적으로 분수는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져. 근데 얘가 아무리 작아져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뀔 리는 없죠. 분모가 플러스인데. 그래서 계속 작아지면 극한에선 0으로 간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말했지? 수렴하는 두 개의 극한이 있으면 사칙연산이 성립을 해요. 그럼 생각을 해봐. 3fx-gx랑 fx분의 1을 사칙연산 했을 때 제일 이쁘게 나오는 건 곱하기야. 그러면은 전개해보면 3-f분의 g로 나와요. 이 계산 결과는 극한값의 곱, 4와 0의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즉 얘가 3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이제 분모 gx 밑에 fx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식 전체를 fx로 나눌 겁니다. 분모 분자를 이렇게 그러면은 8 마이너스 f분의 gx의 2배 5 더하기 f분의 gx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8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3에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따라오자고. 자, 식을 보고 쫄면 안 돼요. 이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그런데 기본적으로 좌우극한을 따지는 게 내가 자네들이 좀 했으면 싶은 풀이야. 더 쉽게 푸는 건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좌우극한을 다 따져서 하세요. 자, 1에서의 좌극한 더하기 g 1에서의 좌극한을 보자면 1에서의 좌극한 y좌표를 보라 그랬지 0이고 gx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고 자, 1에서의 우극한 더하기 g 1에서의 우극한을 보자면 fx는 1에서의 우극한이 0이고 gx는 1에서의 우극한이 2니까 이 둘이 더한 게 같을 수가 없잖아. 존재하지 않죠. 자, 니은 자, 1에서의 좌극한의 제곱 gx 1에서의 좌극한의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아까 구한 애들을 제곱해주면 돼. 0 더하기 4 1에서의 우극한의 제곱 1에서의 우극한의 제곱은 얘는 0 더하기 4지. 얘도 4지면 똑같지. 얘들은 같네. 제곱해서 부호가 똑같아졌잖아. 그죠? 자, 1에서의 극한값은 자,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의 곱.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이니까 어차피 0이죠.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의 곱. 지금 계속 좌우극한 쓰고 있어가지고 그치? 좌우극한 똑같은 거 쓰고 있어서 그냥 0, 마이너스 2, 0, 2를 가지고 답을 내고 있는 거야. 얘는 0 곱하기 2니까 어차피 0이잖아. 그럼 둘이 같으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겠다. 그쵸? 자, 극한은 정리라 그랬어. 1을 늘려니까 분모가 빵 돼. 그러면 묶어. 애초에 근데 인수분해 되려면 묶는 것부터 시작이야.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식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약분하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1분의 3. 3이 나옵니다.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 있지. 빼기 돼 있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루트 1이야. 1 빼기 1이면 빵이니까 안 되잖아. 그럼 이거를 뭐 하냐면 유리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면 계산이 된대.
왜 하냐?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수학을 풀 때 어떤 이유를 찾지 마요. 알았지? 그냥 풀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거 전개할 때는요, 분모는 루트가 제곱이 돼서 루트가 풀리고, 거기서 1을 뺍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자는 저거 전개하는 바보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분모를 정리하려고 유리화를 한 거지, 계산을 엉망진창으로 어질러 놓으려고 한 게 아니야. 자, 이 식이 x 플러스 3이죠? 약분이 된다. 나머지 얘밖에 없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야, 2. 한 놈은 2고 한 놈은 3이니까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루트 빼기는 유리화가 기본이다. 자, 1차 함수인데 분모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여기 x제곱 더하기 1이 있고 fx가 있어. 생각을 해봐. x가 지금 1로 간단 말이야. 0은 얘가 0 되는 거지. 근데 액구준 x제곱 플러스면 약분이 되죠.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럼 뭐야? 저걸 더 정리하면 x 빼기 1과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0 되고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 약분을 해줘야 돼. 그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실은 a로 묶으면 x-1이었던 식이어야만 이걸 지워주고 우리는 x에다 1을 넣을 수 있어. 그게 3이라고 하니까 a는 6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 ax 플러스 b가 ax-1일 거라 그랬지. 그러면은 ax-a니까 b는 -a가 돼. a를 찾았으니까 b가 나와서 둘이 뺀 거 답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유형 몇 개까지 있지? 처음 되게 많아, 그 칸이. 14, 15, 잠깐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개. 절반 했네. 이쯤에서 끊고 싶지만, 그냥은 앞으로는 단어 하나를 통으로 강의를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과제 내주는 양이 있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계산합시다.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가면은 차수가 큰 놈이 짱이야. 야, 내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100원 줘봐야 의미가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1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4x제곱. 분자는 제일 큰 게 8x제곱이지. 각각의 덩어리 안에서 큰 놈들을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2로 수렴하겠죠. 자, 얘도 2를 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럼 루트 x제곱은 x로 나갈 거야. 그리고 위에는 2x니까 2로 수렴합니다. 얘는 x제곱한테는 1이 필요가 없어. 그럼 루트 x제곱은 x. 뒤에 더하기 x도 있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분자는 3x. 그러면 2분의 3으로 수렴해야지 3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 루트 빼기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고. 루트랑 빼기가 보이죠? 이럴 땐 순서를 좀 바꿔서 주면 이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눈에 보이는 걸 1차원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식을 이쁘게 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을 다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믿고 따라만 오고 포기하지만 마. 선생님은 장담하는데 매일 질문 받아주고 매일 너희들의 풀이를 다 봐주는 선생님은 세상에 별로 없어. 그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자꾸 틀리고 자꾸 힘들고 자꾸 지쳐서 공부 포기하면은 너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내내 성적 한 번도 못 올릴 거야. 포기는 되게 편해. 지금까지 포기하고 살아서 수학을 못할 거 아니야. 편하게 살았지. 편하게 산 결과가 나온 미래도 편하진 않잖아. 결국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인연이 닿았겠지. 그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실은 굉장히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포기하면은 나중에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조차 포기하면 대학 가서 학점 포기하는 것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할 거고 적당한 대학 가서 학점을 잘 따려고 했던 그 생각조차도 학점을 잘 따는 것도 포기하게 되겠지. 계속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고 산다고. 그 끝에 남은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 지금 당장 포기는 너무 쉬워. 알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과 맞짱 뜬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분자 이거 합차공식 계산해주면 4x제곱에서 루트가 풀려서 이것들이 뺀 거, 즉 4x제곱 지워지고 6x-3이 남고요. 분모는
2x 더하기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어차피 루트 안에는 4x 제곱이 짱이니까 2x 4x는 2x의 제곱이죠. 2x 더하기 2x분의 6x가 되니까 4분의 4, 6. 즉 2분의 3으로 수렴을 하겠지. 계산은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알았죠? 고민 잘하고 잘 따라와야 돼. 자, 극한값이 옳지 않은 건 한 번 더 계산 연습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x가 2로 가는데 그런 거 안 보더라도 그냥 인수분해 되겠네. 정리부터 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자녀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정리가 중요해. 약분하고 나서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지. 맞네. 자, 루트 빼기가 보이는데 x가 마이너스 뭐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 중간에 이렇게 낚시가 있어. 낚시에 낚이면 안 되겠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마이너스 x를 t라는 문자로 바꿔가지고 접근을 합시다. 그럼 t는 무한대로 갈 거고,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돼요. 그죠? 문제 있는 걸 다 바꾸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분의.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가 상관이 없지. 나머지들은 좀 신경 써서 써줄게요. 선생님, 루트 빼기 꼴이 보이는데요. 유리화할까요? 하래매요, 이 선생아. 그럴 수 있지. 근데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일단 차수부터 봐봐. 분모는 마이너스 t야. 분자는 이제 상수잖아. 여기 루트 t제곱이 있는데 다 버리면 루트 t제곱이 t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로 나와서 2번도 맞는 복이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3번은 유리화 해야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빼기 x가 있다. 가로치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x가 있다.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x다 라고 하면은 그치? 그 위아 분모 분자에 같은 식을 곱한 거죠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면 정리를 하자. 루트 x제곱 빼기 2x 더하기 x분의 전 루트가 풀려서 x제곱 빼기 2x에서 x제곱을 빼는 거야.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2x만 남아요. 그치? 분모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2x가 사라지고 루트 x제곱은 x니까 2x분의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지. 3번이 틀렸다고 답이 나오면 4번, 5번을 어떻게 알아? 건너뛰지 말고 계속 해라.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가 답이 없지. 그럼 이걸 통분이라도 해보자는 거야. x 마이너스 1분의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분의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약분이 되죠. 인수분 해가지고 약분을 하고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오케이? 뭐 한 거지? 잠깐만. 인수분이 잘못했다. 미안해. 좀 졸려서 그래. 자, 2x-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분모가 x-1이잖아. 이 앞에 뭐가 있었어? 얘가 있었지? 저거 다시 앞에다 곱해놓으면은 이게 약분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이 맞겠지. 자, 마지막 5번. 루트 빼기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됩니다. 루트 빼기 유리화를 합시다. 분모는 x-1, x 플러스 2 하고 유리화한 거 곱해줘야겠지. 그러면은 분자는 x-1에서 1을 또 뺀 거고 분모는 그냥 x-1, x 플러스 2 루트 x-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또 계산하면 x-2가 x 인수분해 잘못했잖아. 왜 자꾸 인수분해 틀리지? 선생님이 좀 피곤한가 봐. 그럴 수 있죠. 오늘 푼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래. 많이 풀어서. 시간도 좀 늦은 시간에 하고 있고. 식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워져.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다. 2다. 1이지, 1. 얘는 2니까 3이 6분의 1. 6분의 1 정답이 나오죠.
계산 이렇게 쳐주면 돼요. 좀 펜을 얇은 걸 쓸게, 지금부터. 풀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자, x가 1로 가는데 1을 넣자니까 분모가 0돼. 그럼 반드시 얘가 x-1을 가진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3 나왔잖아. 그럼 빼기 3이 있었던 거야. 이거 전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4가 있었던 거고요. 약분하고 나서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a, b를 이렇게 찾아서 곱하면 답이 됩니다. 잠깐만. 자, 문자가 나오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고. x가 2로 가지. 근데 2를 늘려니까 분모가 빵돼.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유리화를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유리화할 때 뭐라 그랬어? 루트 빼기라 그랬지. 너네 눈에 여기 빼기가 보이냐? 난 안 보이는데. 그럼 선생님 빼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거 실은 b가 음수였다는 얘기야. 명심해. 루트 빼기 형태인데 눈에 빼기가 안 보이면 뒤에는 문자가 음수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음, 이렇게 나와.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약분하기 위한 1차식이야. 그럼 얘가 정확하게 x-2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즉 b제곱이 a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이제 얘네들이 약분돼서 남아있는 식에다 2를 넣으면 이건데 얘가 b제곱이라고. 나 아까 b가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지.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나간다. 필기.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중간 문제 풀다가 설명해주는 모든 내용들은 따로 노트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루트 a 제곱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빼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양수면은 그냥 a로 빼. 근데 루트 안에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 루트 제곱은 루트가 풀린다면서요. 그치? 얘는 그냥 a로 쓰는 게 맞아. 아래는 그냥 a로 쓰는 게 맞거든? 그럼 위아래 차이는 뭐야? 위에는 a를 제곱한 거지 루트 제곱한 게 아니야.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루트 안에 b가 제곱된 거니까 b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요. 마이너스 2b분의 1. 이게 4분의 1이니까 우리 b를 찾을 수 있고요. b를 찾고 나면 여기다 대입하면 a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얘도 무한 들어가는데 루트 빼기. 루트 빼기 뭐 한다? 유리화. 그럼 분모는 x가 무한 들어가니까 루트 4x 제곱 2x 더하기 2x 분의 분자는 유리화를 하고 나면 4x 제곱 더하기 2ax에서 4x 제곱을 빼기 때문에 지우고 나면 2ax. 그럼 분모는 4x분의 분자가 2ax니까 2분의 a로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라면 a가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차식이래. 근데 마이너스 1 x 분모가 빵되고 2는 분모가 빵되니까 이 3차 함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갖고 있겠구나. 그럼 3차니까 ax 플러스 b가 하나 더 있겠죠?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직접 푸는 거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가 나와. 3차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1차식 인수분해 3개. 그럼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도 똑같죠.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 라고 한다면 약분해 주고 2 집어넣으면 3, 2a 플러스 b. 이게 마이너스 6 나오고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죠? 그럼 둘이 열입하면 ab가 나와서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 미적분을 하는데 미지수 두 개 연립 못하면 진짜 좀 할 말이 없어. 알았지? 잠깐만, 선생님 좀 마시고 좀 챙겨 먹고 이어서 찍어줄게요. 자, 이어서 갑시다.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란 말이 나오면 얘가 몇 차식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x제곱 앞에서 2x랑 3은 의미가 없어. 근데도 수렴한다. 그럼 f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었다 생각을 하고, x가 마이너스 2로 간대. 식을 항상 정리부터 하자고. 그러면은 얘가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되는 놈을 fx가 갖고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2x제곱이었다며. 옆에 있는 항은 2x 플러스 네모라고 할까요?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네모가 되는데, 얘가 2분의 3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2였던 거지. 그럼 fx식을 쓰자면 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에다가 3을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넘어가자. 자, 쉽습니다. 이 형태를 만들어만 주면 돼요. x로 나눠. 여기도 x가 곱해지겠지? 여기도 곱해지겠네?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제곱분의 3x제곱하면 3으로 수렴하고요. 2x제곱분의 6x제곱해도 3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야. 이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애들끼리 사칙 연산이 가능해.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거든. 이 수렴하는 두 식을 가지고 gx를 뽑아내려면 fx를 빼면 돼.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억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gx를 만들어야 되는데 fx랑 f분의 gx가 둘 다 수렴할 때 곱해버리면은 약분돼서 gx만 나오죠. 곱하기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얘는 fx랑 요 대표 형태 맞지? gx를 만들어내려면 gx분의 fx를 나눠야 돼. 나누면은 역수를 곱하기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gx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기 계산을 했잖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나누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얘 값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데, gx가 0이 아니라고 써있는 이 말이 왜 써있냐면, 얘를 지금 분모에 써놨잖아. 분모에 써놨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근데 이 전체 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없지. 그럼 얘가 0인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저기 많이 어려워. 식으로 푸는 거야.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요거를 하기 전에 그래 몇 가지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고요.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데 가끔 기울기를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기울기라는 게 x1, y1, x2, y2가 있을 때 이 직선을 잇는 이 선분의 기울기를 말하는데, x좌표 뺀 것분에 y좌표 뺀 거야. 그래서 가끔 생뚱맞게 기울기를 구하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니까 거리 구하라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는 0의 형태로 정리를 해. 그리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이어주는 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 그래서 절대값으로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길이니까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도 많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합시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전부 다 필기해. 자, 두 점 사이 거리 필기하시고, 기울기 필기하시고, 수직일 때 필기하시고, 거리 필기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기울기가 m이고, 점을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y는 m 곱하기 가로 x-a 더하기 b.
이것도 필기하시고. 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쓰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알아둡시다. 원 위에서 접선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공식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하자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원 위에 한 점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x제곱 y제곱이면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r제곱인 거잖아. 그치? 여기 x, y 하나하나에다가 a 좌표를 대입한 거야. a, b. 이렇게 x제곱이라서 x인데 그 x 줄 중에 하나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제곱이라서 y 곱하기 y인데 그 y 중에 하나에다가 b를 대입해서 1차식 형태를 풀면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전부 다 필기. 자, 이거는 난 이미 여기서 가르쳐줬어. 이후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대답 못한다. 너희들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외울 때까지 5번, 10번 써서라도 외워야 돼요. 공부는 2번 기회가 주지 않아. 기회는 한 번이야. 너네가 시험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너네들이 못 가는 대학들이 하나하나 늘어난다고. 알았죠? 자, 이번엔 똑같은 식인데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m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외워두세요.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 강의를 본 친구들은 요 강의에서 내가 적어놓으라고 한 것도 다 적어서 제출하세요. 앞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따온 개념 설명 페이지도 다 제출하셔야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다 제출하셔야 되는 제출 대상입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원 위에 점을 미지수로 잡고 하는데 얘가 0,t네. 뭔가를 줬네. 이 직선이랑 원의 교점을 찾으래. 그럼 찾아야지. 직선의 방정식 알려줬지? 자, 마이너스 1,0과 0,t 가지고 만드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 뺀 것분의 y좌표 뺀 거. 그러니까 t네, t. 기울기는 t야. 그럼 y는 t. 이 점을 집어넣을까? tx. x 빼기 0이니까. 그 다음에 0 넣으면 t 나와야 돼서 더하기 t.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 돼요. y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야. 근데 집어넣기 전에 좀 t로 묶어볼까? x 플러스 1이지? 그럼 제곱하면은 t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1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묶어야죠. 다 정리해야 돼. 전개를 다 합시다. t제곱 x제곱 더하기 2t제곱 x 더하기 t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은 0이다. 자, t제곱 더하기 1로 x제곱을 묶어주시고 t제곱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뭔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상수항 t제곱 빼기 1 있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 못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을 3차식일 때만 푸는 게 아니라 3차가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그냥 개수만 쓰는 거죠. 근데 이 조립제법의 한 근으로서 우리는 이 식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고 있어. 왜? 이 식은 교점을 찾는 식이지, 교점. 교점의 x 좌표를 찾는 식이야. 근데 두 직선이 만나 생긴 교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야. 처음에 한번 그냥 써주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또 더하면은 t제곱 빼기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에서 0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t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 이것과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t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점 P의 좌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OA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냥 A죠. 아, T죠, T. T 곱하기 pH는 여기 Y좌표잖아. Y좌표는 원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고. 아, 끔찍해라. 이 정도 계산 그냥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이미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될 만큼 너희들의 학년이 올라갔는데, 그럼 내가 못 따라온다면은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죠. 반복해서 안 되는 공부는 없어. 될 때까지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t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남아서 이 y좌표가 그냥 여기 곱해지면 2t라고 쓸 수 있겠지? 필기 잘 하세요. 어렵다. 이런 수식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여기서 끝이야. 뒤로 가서 계속 못해.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갈 대학도 거기서 끝인 거고, 미래 진로도 끝이고, 한때 꿈 많던 너네들이 생각지도 않던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평범한 삶이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여기 y좌표야. 그러니까 pH 길이라서 일단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곱한 결과가 t제곱 더하기 1분의 2t제곱이잖아. 그러니까 t가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면은 t제곱분의 2t제곱이니까 그냥 2로 수렴하게 됩니다. 첫 문제인데 굉장히 계산 빡세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단원이 끝이야. 내일은 2단원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 미적분을 먼저 찍고, 뭐 대수든 뭐든 다 교육과정 바뀐 거 싹 다 해야겠다. 지금 책도 그 미적분이랑 대수밖에 없어. 공수 원투랑. 근데 공수는 선생님을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 왜냐면 고1부터 선생님 수업 들어가지고 효과 본 애들이 없어. 걔들은 뭘 좀 하면 될 줄 알아. 안 돼. 나랑 해서 점수 올리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너희들이 고2잖아. 지금 이 선생님이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기가 여름방학입니다. 선생님의 주 수강생층인 수험생들, 특히 고3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몇몇 선생님들의 수강생은, 선생님의 몇몇 수강생들은 1학기 때부터 정식 파이터를 준비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올려오고 있어. 근데 이제 최근에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수업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해보자.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저 정식 파이터 해야겠어요.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수업이 닿은 이 친구들이 많거든.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주변에 정식 파이터 있냐 없냐. 1학기 때부터 정식 파이터 하는 애들을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물어봤지. 걔들이 성적은 올랐어요? 오른 애가 없대. 없어. 걔들 놀았겠어? 아니야. 안 오를 만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선생님 전 죽을 만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네 점수가 안 오르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 돼. 아직 죽지 않았잖아. 살아있잖아. 왜 못해? 더 할 수 있어. 더 몰아쳐. 학생일 때는 너네가 좀 무르고 못 나도 상관없는데 사회에 나가서 너네가 무르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으로서 시급을 못 받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상 너네가 육체 노동을 할 거 아니면은, 그치? 뭐 제가 제빵. 육체 노동이지.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반죽 다 하고, 막 몸으로 다 테스트하고 맛보고 막 그 모든 그런 고생을 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공부로서 어떤 걸 읽어내고 싶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어떤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기업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로 인생을 풀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노력을 못 한다면은 나중에 취업 관련해서 공부는 더 못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알았지? 의지를 보겠어. 자, a, b라고 써있는데 실은 b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루트 2a죠. 미지수를 굳이 두 개 가져가지 말자고. 5a,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러면 a 빼기 0의 제곱, b 자리에다가 루트 2a 넣어서 빼기 0의 제곱의 루트. 그러면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2a가 되고요. 5b 길이는 그냥 a잖아. 그러면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2a에서 a를 빼는 식이야. 루트 빼기 보이지? 바로 뭐다? 유리화.
분모 분자 이렇게 똑같은 거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활용은 너희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이 식이 나왔으면 계산은 하겠거니 하고 내는 거라고.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2a 분의 더하기 a 분의 분자 이제 루트가 풀리잖아. 제곱 하면서. 그래서 루트가 풀려서 이거에서 a제곱을 빼니까 2a만 남아요. a가 무한대로 간다면 당연히 2a는 무시해도 되고 루트 a제곱은 a니까 2a분의 2a 하면은 그냥 1로 수렴한다. 알겠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1단원은 끝이 나요. 내일은 2단원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럼 방학 전에는 나도 이 강의를 끝내지 않을까 싶다. x는 t랑 만나는 점이래. 그럼 x좌표에다 t를 넣으란 얘기야. p점은 t, 루트 2t 플러스 1인 거야. p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하래. 두 점 사이 거리긴 한데 이 경우는 x좌표가 똑같지? 그러면 y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r점은 t, 1이야. y좌표 1이니까. 이거 i처럼 써져 있냐? 여기 점이 x좌표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루트 1이니까. i는 i인 것 같은데 1인데 왜 i로 써놨나 모르겠다. 1이야 1. 1을 썼어야 됐는데 오타가 좀 난 것 같아. 자, PR 길이는 그냥 y좌표 뺀 거 2t 플러스 1 빼기 1입니다. 자, QR의 거리는 x좌표만큼의 간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알려줬지만 좌표 하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좌표들끼리 빼서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t야. t가 0으로 간대. 유리화 해야지. 그럼 분모는 2t. 분자는 2t, 분모는 이렇게 해서 tt 약분 되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은 루트 안에 1 더하기 1분의 1 나와. 2분의 1인 거지. 이 그래프 문제 첫 번째가 제일 빡세고 나머지는 할만하네. 잘 한번 따라오시고 꼼꼼히 복습하고 질문 열심히 합시다. 고생했어요.